보폭이 감소하고 종종 걸음으로 걷는다. 파킨슨병을 의심해 봐야겠군요, 송 교수님. 네, 파킨슨병은 이제 도파민이 부족해서 몸이 뻣뻣해지고 느려지고 이게 균형 장애가 생기는 건데 대부분 이렇게 몸이 앞으로 이렇게 굳어지면서 종종 걸음을 걷게 되십니다. 네. 제가 혹시 되면 종종 걸음을 걷게 되고 몸의 위치를 바꾸는 게 어려워서 한쪽 다리를 지지한 상태에서 한쪽이 끌려지면서 이렇게 걷게 되고 환약을 돌린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그 환약 만들 때 손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렇게 떨리는 이 떨림이 환약을 돌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특징이 있으시고 만약에 이게 혹시 이런 증상이나 이렇게 몸의 그 균형이나 안 맞거나 보행이 이렇게 느려지시거나 하는 분들이 혹시 파킨슨 증상이 아닌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히 교수님,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잘 몰랐는데 요즘 네. 횡단보도 같은 거 건널 때 방금 말씀해주신 이런 자세로 걷는 어르신들을 보게 돼요. 네. 이게 이제 파킨슨병이신 건가 추정은 해봤는데 이런 걸음걸이가 특정된다고 하니까 좀 눈여겨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교수님 이게 걸음걸이 때문에 이상해서 파킨슨병 의심이 돼서 진료실을 찾는 환자분들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치료받는 도중에 악화되다 보니 걸음걸이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반반이시고요. 걸음이 이상해서 오시는 분들 당연히 많으시고 의외로 이 파킨슨 증상이 파킨슨병 때문에도 생길 수 있지만 뭐 약을 좀 오래 드시거나 뭐 우울증 약이나 위장약 중에도 파킨슨 증상이 생길 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드시다가 이게 표정이나 얼굴이나 그 보행이 이상하네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파킨슨 증상이나 또 파킨슨 병이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행 이상의 여러 가지 지금 7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네, 표정이 일단 달라지고요. 완전히 그냥 우리가 마스크를 쓴 것처럼 무표정하시게 되고 몸이 굽혀지고 떨림이 생기고 또 이제 강직이 돼서 몸이 항상 뻣뻣하게 좌우측으로 바꾸거나 회전을 잘 못하시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알츠하이머 치매나 혈관성 치매 같은 뇌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보행 이상이 좀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까요? 어떤가요, 교수님? 사실 이제 치매 때문에도 보행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그 뇌병변이 생긴 위치에 따라서 아까처럼 파킨슨 증상처럼 보일 수도 있고 자석이 발에 딱 자석 붙은 것처럼 다리가 안 떨어진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이게 위치를 바꿀 때 이게 이제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 인지 기능이 떨어지셔가지고 전두엽 기능이 손상이 되면 실행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 자세에서 다른 자세로 바꾸는 게 잘 안 되셔가지고 회전을 하거나 또는 뒷걸음질을 할 때 그게 잘 안 돼서 자꾸 넘어지거나 그러실 수가 있어서 치매 때문에 어떤 특정한 보행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 평상시랑 다르게 걸음이 많이 느려지거나 균형을 잘 못 잡거나 하시면 이게 뇌 때문에 보행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의사 선생님과 꼭 한번 상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이 걷는 게 불편할 때는 사실 뇌 질환까지는 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되게 중요한 걸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환자분 중 처음에는 이게 뭐 파킨슨병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관절염 때문에 잘 못 걸으시는 분도 계셨고 당연히 관절이나 허리 문제로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뇌졸중인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행장애의 원인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보행의 패턴을 보고 속도나 방향이나 뭐 균형을 얼마나 잘 잡는지 그리고 만약에 걸음을 잘 못 걸으시면 그게 언제부터 생겼는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이게 보행장애 원인이 뭐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네. 통증이나 뭐 이런 부분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보행장애가 생겼으면 이거는 뇌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통증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우선 그게 원인일 수 있고 하지만 통증이 있다고 뇌병변이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통증 여부에 따라서 꼭 확실히 통증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보행에 문제가 있으시면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통증의 유무로 이게 뇌 질환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볼 수 있겠군요. 네. 저희가 이제 오늘 백년 습관의 주제로 걸음걸이를 다룬다는 예고를 보시고 티벗에 상담 사연을 올려주신 분이 네.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80이 넘으신 아버지가 정정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잘 못 걸으시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머리에 물이 차는 수두증 때문에 그렇다는데 지금은 다시 잘 걸으시는데요.
또다시 재발하지 않을지 이런 것도 유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송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네, 수두증 있으셔서 참 가족분들 중에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사실 크게 걱정하실 것은 아닙니다. 우리 수두증은 뇌가 이게 뼈 안에 쌓여 있죠. 근데 항상 이렇게 뇌 물에 둥둥 떠 있어서 그 뇌가 외부의 손상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둥둥 떠 있는데 이상한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뇌 척수액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뇌에 물이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뇌에 뭐 외상이나 또는 감염에 의해서 2차적으로 뇌에 물이 차게 되는데 물이 차게 되면 운동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보행에 이상이 생겨서 자석이 붙은 것처럼 몸이 느려지고 뻣뻣해지고 하게 되고 또 소변 증상, 그러니까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소변이나 대변 같은 걸 잘 못 가리는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3대 증상이 생기게 되면 혹시 정상압 수두증이 아닌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상압 수두증이 진단이 되면 션트 수술이라고 뇌랑 이 복부에다 이제 관을 연결해 주면 뇌압이 정상적으로 조절이 되면서 증상이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대개 네. 이 정상압 수두증은 뭐 유전되거나 또는 뭐 특별한 심각한 원인이 있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족분들께서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걷기에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 오늘 정말 방송 진행하면서 2번이나 놀랐어요. 걷기 그냥 걸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스트레칭도 해야 하고 약해진 부분에 근력 강화하는 운동도 해야 한다는 거 네. 이거에 한번 놀랬고 방금 또 놀란 거는 그냥 근골격계 관련해서 그냥 걷기가 연관이 될 줄 알았는데 뇌까지도 의심해봐야 한다는 게 또 놀랍습니다. 또 방송 보시면서 아유 또 우리 가족 중에 걷기가 조금 요즘 불편해진 분이 계신데 병원 가봐야 하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장 교수님. 네, 간단하게 일어나서 걷기 검사라고 흔히 이제 TUGT, 타임드 업앤고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로 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우리 영기 씨가 한번 배워볼까요? 또 전가요? 나중에 이제 어버이날 부모님 오늘 한번 챙겨드리면 좋을 것 모델이시네요. 같아서. 네. 너무 거만하게 걸어 나오네. 자, 이거는 간단합니다. 이게 의자에서 네네. 자, 업앤고잖아요. 일어나서 걷고 돌아오는 거예요. 네. 3m를 걸어줘야 되는데요. 3m.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키가 한 170, 한 7, 8 되니까 네. 네 걸음을 걸으면 3m가 돼요. 키가 160 정도 된다 그러면 5걸음을 걸어야 3m가 될 거예요. 직접 3m를 재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 시작해 누가 옆에서 초시계를 눌러주시고요. 일어나서 자, 하나, 둘, 셋, 4걸음을 걷고 자, 돌아와서 다시 하나, 둘, 셋, 4걸음으로 앉는 것까지가 TUGT 검사가 되겠습니다. 오. 자, 여기서 그냥 자기 편한 걸음으로 걸어주시고 일부러 빨리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니, 영기 씨 한번 앉아보시고요. 엄청 간단한데요? 자,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영기 씨한테 페널티 하나 드릴게요. 페널티를요? 이제 인지 검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네네. 건데요. 자, 일어나서 한 걸음마다 50에서 3을 빼가지고 계산을 해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죠? 50, 그러니까 처음에 일어나가지고 50, 47, 43, 3을 계속 빼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서 둘, 셋, 걷는 넷,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왜요? 이게 검사입니다. 검사인데 좀 인지까지 느리게 안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평소에 걷는 대로 하되 자, 머리까지 같이 검사하는 그런 검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걸음 한 걸음에 3씩 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한 50, 걸음에 3씩? 그다음엔 이제 47 아.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네. 원래 이렇게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이거 영기 씨를 위한 페널티가 되겠습니다. 까지 리허설 때 없어도 예상을 못했네. 네, 너무 잘하신 것 걷기가 같아가지고 되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 초시계를 재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 말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36, 33, 30. 네, 여기까지 해서 대충 한 이 정도면 한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잘 뺀 네, 건 생각- 맞아요? 마지막에 30으로 끝나지? 네. 30 뺐는데 30이 나와요. 그러니까 50에서 30 뺐는데 왜 30으로 마무리? 3 뺐지, 3. 3. 네, 3씩 빼는 건데요. 네, 집에서 이렇게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30을 뺐어요. 네, 보통의 경우에는 한 10초 정도 내외로 들어오시면 정상이시고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시간이 늘어나거든요. 그래도 20초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병원에 한번 가서 가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보통 한 11초, 12초, 13초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너무 잘하신 분은 지금 영기 씨 하는 것처럼 50에서 3을 빼거나 100에서 7을 빼거나 이렇게 계산까지 같이 하면서 하시면은 좀 더 이제 좀 이렇게 챌린징하는 어려워요. 그런 아.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네. 집에서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고요. 네. 집에서 네네. 이거는 이제 넘어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검사인데요. 네.
집에서 이렇게 벽이 있으면 벽에다가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딱 올려놔 보세요. 네. 올려놓고 이 주먹에다가 연필로 그냥 표시를 하나 해두세요. 네. 그렇게 하고 자 최대한 주먹을 앞으로 쭉 내시는 거예요. 최대한 쭉 내셔가지고 또 거기도 또 연필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 표시를 하고요. 최대한 쭉 앞으로 내가지고 표시를 해보세요. 한쪽 어깨를 앞으로 내밀면서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쭉 예. 몸까지 같이 쓰셔도 돼요. 최대한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차이가 한 40cm 정도 나오게 되면 정상이고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역시 줄어듭니다. 나이가 그까지 안될것 먹으면서 같은데. 70, 80이 되면 뭐 25cm까지도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면은 막 20cm 이하로 줄어들었다면 너무 뻣뻣한 거니까 그런 경우도 역시 좀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왜 보행 테스트인데 왜 팔 뻗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걷다가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킨슨이 있든 뇌졸중이 있든 넘어질 때 이렇게 다리를 딱 잡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본능적으로 뭘 잡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40cm 정도 몸으로 뻗게 되면 이렇게 딱 난간을 잡든 이렇게 딱 연기실을 잡든 잡아서 안 넘어질 수가 있는데 내가 15cm밖에 팔이 안 뻗는다. 그럼 이렇게 못 잡고 그렇죠. 넘어지게 되는 네네. 겁니다. 그래서 이게 40cm가 안 떼고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역시 그 부분도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와 주세요.